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댓글을 좀 반영해서 영상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뭐 좀 피드백을 계속 제가 받고는 있지만 좀 더 나은 영상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댓글도 조금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얘기만 여기는 써주셨는데 가을링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래도 믿어야죠. CEO고 또 여태까지 해놓은 것을 좀 봤으면은 사실 얘기하는 게 많아요. 뭐 예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믿고 안 믿고보다는 그가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행보를 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보는 저는 사실 맞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거, 그 다음에 기업적인 거 둘 다 놓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합의보다는 철회가 되겠죠? 김빈님. 네. 제 생각도 좀 철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 저름이 변호사가 얘기한 거는 조금 다른 입장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회가 조만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타신 분도 있고 ETF 승인 최소 30불에서 최대 100달러 저도 그렇게 봅니다. 희망을 좀 같이 갖고 어려운 것도 많이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좋아진 건 맞아요. 지금 장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정보 시청하고 있습니다. XRP 파이코인 모르시는 분은 없죠. 사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뭐 XRP도 그렇고 사실 뉴스 소스가 얼마나 나오냐, 또 파이 코인도 그렇지만 코인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보도자를 얼마나 뿌리냐, 뭐 커뮤니티 활동을 얼마나 하냐라는 것에 따라서 좀 나오는 소재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파이 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광고 같은 것도 또 다른 면에서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파이 코인이 있긴 합니다. 뭐 도지나 뭐 솔라나 그 외에도 뭐 알트코인 위주로도 보고 있고 비트코인 전체적인 것도 보고 있지만 글쎄요. XRP 또 파이코인 한번 또 보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아직 좀 소재가 모자란 것 같아서 일단은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받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하락세 40% 그쵸. 갑자기 막 떨어지고 갑자기 막 소송 철회 나와도 올릴까 막 이런 걱정들 좀 되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트럼프가 막 관세 전쟁하는데 뭐 큰 그림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가 뭐 젤렌스키 봤을 때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외교적 관행을 깼어요. 그 관행 깬 게 뭐 일각에서는 예전에 있었는데 예전에 얘기하고 뭐 이승만 얘기하면서 뭐 그때도 뭐 그랬다 박정희 얘기하면서 그랬다 그때는 그때고요. 뭐 외교가 그렇게 뭐 성숙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교가 성숙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세팅이 된 상황에서 젤렌스키 막 나무라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주의 깊게 이 말에 맞는 것 같아요. 사기꾼들이 득실거린 트럼프부터 저도 약간은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끝났다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좀 찾고 있고요. 뉴스 읽는 거밖에 아무것도 모르네. 오로지 구독자 수만. 글쎄요. 구독자도 좋지만 저희가 뉴스 오는 거 계속 분석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뉴스라고 해도 X나 이런 데서 올리시는 분들 프로필 같은 것도 좀 뭐 신상털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의 이제 크레디빌리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거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차트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넣어서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 좀 뭐 코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뻥치고 막 계속 막 그런 것보다는 좀 객관성 있고 저희가 보는 것에 있어서 함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X에서 조금 나왔던 건 이거죠. SEC가 크립토 이제 태스크포스 TF에서 이제 라운드 테이블 이거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우리 아나운서가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SEC에서 계속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올지는 조만간 차차 나오겠지만 뭐 SEC 하면은 소송 철회냐 ETF 어프로블이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을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들이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규제의 명확성 또 트럼프 정부에 맞춰서 규제의 명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거예요. 뭐 한국에선 조금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도 지금 뭐 한국만 그렇습니까?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메이드 인 USA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XRP가 이제 소속돼 있다라는 것과 이 코인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코인들은 다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의 이 미국 중심 그 정책과 그 행보가 정말 젤렌스키 그 외교 보면서 확실히 느꼈잖아요, 우리 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전 세계가,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뽑은 거는 이겁니다. 저름이 이제 리플 변호사라고 이제 흔히 알려져 있죠. 뭐 평가는 좀 다르지만 이제 본인이 보는 이제 리플 케이스가 왜 다른지, 그러니까 왜 금방 철회될 것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메타 러맨이라는 분이 본인의 띠어리,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제 띠어리라고 하죠. 본인이 생각했던 뇌피셜을 좀 올려놨어요. 그 뇌피셜에 관련돼서 그거에 동의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놓은 게 좀 XRP 커뮤니티에 많이 퍼지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이 메타 이 러맨이라는 분이 뭐라고 올렸냐면 I have a theory 하면서 about SEC 이제 unexplained delay,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저도 조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4월 3월 나온다고 하면서도 조금 딜레이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뇌피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번역을 좀 하자면은 SEC가 이제 리플 사건을 기각하는데 설명 없이 지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설 본인의 뇌피셜을 좀 돌렸어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리플이 판사 토레스가 이제 판결 중 일부 또는 전체 무효화하도록 SEC를 설득하기 위해 열심히 협상 중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토레스 판결이 XRP 보유자들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결과지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권법 위반 판결과 동반된 금지 명령, 이제 배드보이 조항이라고 하는데 리플에 그다지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판결이 보통은 항소하기 전에 이제 1심 뭐 2심 나온다고 하더라도 보통 1심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판사들이 판결할 때도 뭐 중형이 가해질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좀 호재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이제 판결이 난 게 오히려 조금 더 딜레이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리플이 향후 증권 면제 공모 또는 IPO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SEC가 양측의 항소를 취하하고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는 합의를 즉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하라는 거죠.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이분의 그 주장은 이거죠. 지금 처음에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합의 얘기가 먼저 나왔어요. 합의 얘기 나오다가 이제 점점 철회하는 걸 보니까 소송 철회해라라는 걸로 넘어갔다가 지금 계속 늦어지니까 다시 합의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리플 입장에서 1억 2,500만 달러가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송이 좀 철회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상은요. 따라서 본인 생각에는 리플이 이보다 더 나은 거래를 협상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축축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올립니다. 이걸 올리면서 요거에서 이제 리트윗하면서 저르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리플 사건이 지연되는 이유는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한 바와 같이 판사 토레스의 판결에서 나온 금지 명령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원은 리플이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고 이를 우회할 방법은 있지만 당연히 리플은 아예 금지 명령이 없는 상태를 원하겠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SEC가 이 문제를 리플과 함께 해결하라고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법원이 금지 명령을 내리면 당사자들끼리 그러니까 SEC하고 리플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건 좀 그래요. 미국식 표현인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다시 사귀게 되었다고 해서 200피트 이내 접근 금지를 그러니까 금지 명령 일종이라고 봤을 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법적 문제에 휘말린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간단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4월 5월까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이미 기각되었고 이 사건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보고 있다. 이게 무슨 뭐 말장난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딱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SEC에서 물론 뭐 이제 뭐
전에 나왔던 것 때문에 이제 금지 명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준수하면서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합의 아니고 철회 갈 거다라는 게 저르미 변호사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는 다음 거에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페더럴 룰을 들으면서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연방규칙 페더럴 룰에서는 룰 60에서는 판결로부터 구제 받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출발점이면서 이 규칙을 보면은 쉽지는 않다고 해요. 여기에서 not easy하고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만 법원에서 다시 가서 판결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법원에 대한 주장은 아마도 SEC가 현재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고, 그러니까 법이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이 작업이 완료되면 금지 명령이 무의미해질 거라고 믿고 있고, 이 논리에 따르면은 결국에는 문제점이 있는 법원이 SEC의 규칙의 변경뿐만 아니라 하위 테스트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법도 없이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SEC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계속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short answer is yes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짧게 대답하면은 yes다, 가능하다.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우선 관련 사례를 몇 개 읽어보면은 판사의 재량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즉 결국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법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법이 아니라 이제 소송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이 당사자들이 함께 법원에 가서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또 미국식 표현입니다. 여자친구가 법정에 나와서 나는 그를 다시 사랑해요, 임신했고 뭐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말하면 그것은 금지 명령을 해제할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너의 판사가 올바르게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항소할 사람조차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한 요소다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즉 저르미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합의할 수도 있겠지만 합의보다는 철회가 맞고 법이 바뀌었고 이미 그럴 필요성이 없다. 결국엔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 문제다라고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플이 이제 금지 명령을 해제할 기회가 단 한 번뿐이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작업 신청 모션을 준비해야 하며 사건이 이제 이 항소가 시간이 걸리고, 다시 말씀드리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SEC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더욱 복잡해지다. 일단 이에 합의하면 양측은 항소를 철회,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철회예요. 합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양측의 항소를 철회하고 그 이후 리플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앞으로 5월쯤에는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4월에는 항소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사가 이거 볼 필요도 없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의 답변 제출 기한 정에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아까 전에 처음에는 합의 나왔다가 두 번째는 철회 나왔다가 이건 SEC가 철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법원에서 기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합의는 리플 쪽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한 다음에 합의를 하는 거고요. 철회는 SEC에서 바뀌니까 우리가 그냥 장려하는 치에서 넘어가자, 이미 판결도 났고, 기각은 판사가 보고서는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다 하고선 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르미 같은 경우에는 철회뿐만 아니라 기각까지도 이제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언제 보냐라고 했더니 2달에서 3달 정도 보고 있고, 심지어 다른 분들은 트럼프가 조만간 이제 서밋도 하잖아요. 브래드 또 만나겠죠. 만나면서 또 획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는 2달에서 3달 정도 보고 있고, 다른 저희 같은 분야에서는 더 빨리 트럼프가 좀 도란프라고 하죠. 미친 짓을 하더라도 한 달 안에 끝날 수 있지 않냐라는 기대까지도 분석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는 저희가 영상에서 다 못 드리는 그 차트 분석이라든지 앞으로 조금씩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그 피드백을 좀 받아서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계속 Q&A에서 저희한테 의견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창에서 구글 폼 통해서 연락처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 관련해서 정리해서도 저희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투자, 전략적인 투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도 또 정말 저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요. 트럼프 암호화폐 전략 비중 논란했다가 내부자 이제 거래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월 4일자로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확 올랐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이거 뭐야 막 하면서 결국에 있는 사람만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나오는 거. 그래서 기사 좀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암호화폐 전략 비축 방침 얘기하고 나서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내부자 거래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큰 손들만 이익을 보는 가능성이 막 많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빨리 쫓아가고 약간 텔레그램 방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저희를 포함하셔서 뭐 이제 실시간 연합뉴스나 이런 데에서 속보로 뜨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보고 지금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러시아 요거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전망을 조금 아까 전에 얘기한 걸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또 드리면은 금지 명령이 이제 핵심 문제라고 했을 때 판사 이제 토레스의 판결에서 리플이 직접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금지하는 금지 명령이라고 했을 때 리플이 이 금지 명령이 남아 있는 한 이제 장기적인 사업에서 악영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SEC와 협상하여 금지 명령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철회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피셜에서 따라서 지금 합의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지금 나온 거고요. 철회가 막 커지다가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젠 합의까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법적 문제와 절차성의 복잡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연방법원 규칙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룰 60에 따라 기존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원이 기존 판결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SEC가 암호화폐 규정을 개정 중에 있으므로 금지 명령을 무효할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SEC의 규정이 아닌 하위 테스트, 그러니까 증권 판단 기준 1933년에 만든 거죠. 에 기반하고 있어 SEC의 규정 변경만으로는 금지 명령을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논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지 명령 해제를 위한 전략으로는 리플은 SEC와 합의하여 양측의 항소를 철회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후 리플이 금지 명령 해제 신청 모션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문구로 작성된 신청서가 필요하다. SEC의 동의로 이제 필요해 추가적인 복잡성이 존재하지만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판결을 내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서로가 합의하에 철회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또한 기각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해결 시점 전망은 금지 명령 해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며 5월쯤에는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많다라고 보고 있고 4월에 항소가 철회되고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가능성. 거기에다가 4월에 이미 이거 보고서는 기각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놓고요. 최종적으로 SEC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할 가능성까지도 이제 높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철회로 좀 보고 있습니다. 리플의 향후 계획과 영향에서는 리플이 향후 증권 면제 공모 또는 IPO를 고려 중이라면 현재 증권법 위반 판결의 금지 명령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늦어진다. 따라서 SEC의 협상을 통해서 더 나은 합의 조건을 도출하려는 내부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에서 5월 정도면은 이 합의가 좀 종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 있잖아요. 흐름 플러스 리플에서 앞으로 크게 있을 것을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좀 전략적인 판단, 전략적인 투자 하시면서 성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